금일 코스피가 약 4%, 삼성전자는 무려 10% 폭등했어요. 당연히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죠. 반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포모에 포모에 포모. 하지만 아이러닉하게도 이 양극화된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아주 해피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브레이크다운 해볼게요. 자, 장 초반에 역시나 오늘도 시작은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가 마이너스 1조 이상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약 마이너스 2조 원 가까이, 외국인이 현물에서 약 3조 원 가까이 던지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개인 도합 약 3조 원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죠. 특히 금융투자가 약 2.6조 원, 그리고 선물에서의 플레이가 지난주 금요일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이 선물을 사서 선물 가격을 띄우면 기관인 금융투자가 기계적으로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팔아서 무위험 수익을 챙긴다고 말씀드렸죠. 이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팔로우업 질문을 주셨는데, 맞아요, 이건 하나의 과정, 트리거이고, 차익거래 데스크가 엔진 A였으면은 엔진 B인 ETF, LP 데스크라는 게 있어요. 개인이 ETF를 사면 증권사는 그 자금을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현물 주식을 바스켓으로 사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주제를 어느 정도는 눈치채셨을 거예요. 맞아요, 바로 최근에 론칭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그래서 일단 이 차익거래 데스크와 ETF 데스크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연쇄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외국인이 선물을 강력하게 매수해요. 그게 바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월요일의 케이스죠. 그러면 1차 반응이 오는데 선물 가격이 오르니까 금융투자 엔진 A가 가동이 되면서 현물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1차로 띄웁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심리인 2차 반응이 오죠. 지수가 빨간불을 켜고 오르기 시작하니까 포모를 느낀 개인분들이 레버리지 ETF나 반도체 ETF를 매수해요. 그렇다면 패시브인 3차 반응이 오죠. ETF 주문이 폭주하니까 금융투자 엔진 B가 가동이 되어 현물을 더 강력하게 사들이는 거예요. 결국 장 마감 후에 금요일 금융투자가 현물 2조 원 매수, 그리고 오늘 월요일에는 무려 3조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어요. 최근 장세에서는 이 엔진 B인 ETF 자금의 규모가 엔진 A인 차익거래보다 훨씬 크죠. 다만 특정 케이스에서의 연쇄 반응일 뿐, 그리고 언제나 외국인의 선물 매수에서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외국인 입장에선 선물 트리거를 통해 현물을 들어 올리면서 계속해서 매도 금액을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코스피의 시작과 끝인 이 모든 것의 근원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기업들을 추종하는 2배 레버리지 상품이 나왔다는 게 결국 모두를 해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레버리지를 투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 이면을 파헤쳐보자면 금일 거래량 상위를 보면은 일단은 곧버스랑 인버스 모두 다 불타버렸죠. 자, 누누이 정말 먼 과거에서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절대로 곧버스는 하지 말란 이유와 그 논리를 명확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아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와 반도체, 또 삼성전자, 계속 아래로 내려봐도 이제는 대부분이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들로 가득 차 있죠. 이 상품들이 론칭하기 전까지는 당일 거래량 탑 1위에서 10위는 다른 이름들로 가득 찼었어요. 완전 물갈이가 된 거죠, 지금은. 자, 1위에서 10일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들의 금일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약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죠. 약 10조 원. 현재 개인분들이 고점에서 풀 레버리지로 엄청나게 추격 매수를 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시속 200km로. 그런데 체감상은 300km, 400km죠. 자, 우리가 바로 방금 직전에 금요일 금융투자의 경우 약 2조 원 플러스 순매수, 월요일인 오늘은 지금 약 3조 원 가까이 외국인이 선물 매수 트리거를 터뜨리면서 유기적으로 이게 시장의 태풍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언제나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굉장히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의 뼈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메커니즘을 설명드리자면 개인분들이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를 1조 원어치 산다면 이를 발행한 증권사는, 금융투자는 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현물 주식을 2조 원어치 기계적으로 사야 됩니다. 여기서 수급에 왜곡이 발생하는 게 현재 금융투자 순매수의 본질이 이거죠. 개인분들이 직접 주식을 사지 않고 2배 상품으로 몰려가니까 금융투자가 그 뒷감당을 하느라 해증이죠. 현물을 미친듯이 쓸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순매수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배 상품을 통해서 2배의 화력으로 시장을 위로 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금일 삼성전자 폭등과 코스피의 폭등. 그래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 기계적인 매수세를 정확히 이용하고 있는 거죠. 개인분들이 레버리지로 지수를 억지로 끌어올리니까 외국인들은 본인들의 무거운 현물 물량을 금융투자의 해지 물량에 그대로 던지고 유유히 그 무게를 줄여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지수가 오늘 5% 가까이 폭등한 것도 이 금융투자가 산 3조 원이 가까워지는 이 밀도가 외국인이 던진 2.5조 원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분산해서 팔고 있는데 금융투자는 레버리지 ETF의 2배 노출도를 맞추기 위해서 호가를 무시하고 시장가로 긁어버리는 강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레버리지 ETF가 지수를 더 끌어올리냐면 양의 피드백 루프 때문인데, 개인분들이 2배 레버리지를 사면은 LP의 의무라는 게 있죠. 발행사인 금융투자는 지수 상승분의 2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비중을 더 높여야 돼요. 추가 매수하는 거죠. 금융투자가 주식을 더 삽니다. 이 매수세가 다시 주가를 올려요. 이게 반복이 되는 루프인 게 주가가 오르니까 레버리지 수익률이 좋아지고 포모를 느낀 개인분들은 더 큰 돈을 레버리지에 태우죠. 딱 지금 상황이에요. 아니 이제 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서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먹었던 거 그 이상으로 난 먹어야 돼. 레버리지 상품에 탑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업 가치보다 레버리지 배수 2배만큼의 가공된 수요가 시장을 위로 쏘아 올리는 거죠. 외국인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레버리지 관계를 유도하는 선물 리모컨을 계속 쏘고 있는 거죠. 이게 현대 금융공학 시스템에서 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본 코스피 알파이자 오메가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기초로 만들어진 이 2배짜리 ETF는 이 주식시장에 하나의 획을 긋는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개인분들이 레버리지 ETF란 무기를 통해서 기관인 금융투자의 자금을 강제로 동원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이 논리가 원래는 최근 월가에서도 지시된 패시브 혹은 무기화된 투자 이 이름으로 심도 있게 다뤄지는 주제예요. 이 불꽃이 꺼지지 않는 뉴 노멀이 될 가능성,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그 냉혹한 임계점이란 게 있는데, 과거의 개미분들은 각자 도생하다가 외국인에 먹히고 기관에 먹히는 크릴 새우였죠. 근데 이제는 이 레버리지 ETF라는 단일 통로로 기관, LP의 매수 버튼을 강제로 누르게 만드는 거대한 지휘자가 되었어요. 개천에서 용이 난 거죠, 한마디로. 수급 주도권의 역전으로도 볼 수 있는 게, 금융투자가 사는 이 3조 원 가까운 물량은 이제 그들의 의지가 아니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메커니즘상, 그 흐름상으로만 개인분들이 1조 원을 태우면은 기관은 기계적으로 2조 원을 사야만 하는, 나쁘게 말하면 시스템 허점일 수도 있는 거고, 현재는 그 포모의 에너지화가 장난 아니잖아요. 이 포모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무한 동력이 됩니다. 안 사면 나만 뒤처진다. 공포가 레버리지 매수를 부르고 이게 다시 기관의 매수를 불러 가격을 올리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완성된 상태예요. 지금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개인분들이 확신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UBS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마이크론 PER 15배의 논리, 삼전, 하이닉스 겨우 PER 7, 8배의 논리, 이거는 이제 시작인 거죠. 코스피 10,000포인트가. 그래서 이제는 개인분들이 세상을 주도하더라도, 하지만 자본의 생태계에는 무시할 수 없는 물리 법칙이 존재하죠. 가장 무서운 점은 외국인이 실제 달러인 현물을 쥐고 계속 엑시스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반면 개인분들이 기관 자금을 이용해 올린 지수는 평가, 이익, 장부상 숫자일 뿐이에요. 외국인이 실제 주식을 다 팔고 떠난 뒤 세상에 진짜 주식은 없고 레버리지 계약만 가득 차게 되면 작은 매도세에도 받아줄 주체가 없어 지수는 수직 낙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인 금융투자는 개인분들을 위해 주가를 올려주는 아군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수수료와 무위험 수익을 먹기 위해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죠. 만약 지수가 고점에서 2, 3%만 흔들려도 레버리지 ETF의 구조상 금융투자는 손실을 막기 위해 보유한 주식을 개인분들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시장가에 던져야 됩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역회전, 감마 스퀴즈의 붕괴라고 해요. 즉 지금 시장은 외국인의 질서 있는 엑시트를 개인분들의 광기 어린 레버리지가 받아내고 있는 역사적인 머니게임의 정점이에요. 새로운 금융상품이 어느 정도는 야기하고 있는, 나중에 논문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수급의 주요 짜기로 코스피 9,000포인트, 10,000포인트 못 간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진짜 주식은 없고 레버리지 계약만 가득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강남에 아파트가 100채 있다고 쳐봅시다. 외국인의 경우 진짜 아파트 80채를 실제로 사서 등기까지 친 사람들이에요. 현물이죠. 개인분들은 돈이 부족해서 아파트를 사진 못하고 아파트 값이 오르면 2배로 돈을 받는 베팅권만 80장 산 거예요. 레버리지 ETF. 기관인 금융투자는 개인분들이 베팅권을 샀으니까 그 돈을 지급해주기 위해 외국인이 파는 아파트를 장함시 맡아서 들고 있는 거죠. LP 해칭. 진짜 문제는 여기서 터지는데, 외국인이 아파트 80채를 다 팔고 현금을 챙겨서 순매수 전환이 안 된다. 그 시간까지 오래 걸린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는 아파트 값이 오르길 바라는 베팅권인 레버리지만 가득하죠.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아파트 한 채를 금매로 던져요. 뱅크런 같은 거죠. 이때 아파트를 사줄 진짜 부자, 외국인이 시장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아파트 값이 떨어지니까 베팅권인 레버리지를 가진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서 베팅권을 던지고 지수는 수직 낙하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감마 스퀴즈가 지수가 1% 오르면 2배 레버리지를 맞춰야 하는 기관의 컴퓨터는 2배를 채워야 하는데 주식이 모자라네? 더 사! 하고 주문을 넣죠. 이 매수세가 주가를 더 올리는 거예요. 지금 가속 페달. 그런데 하락할 때 역회전하죠. 지수가 1% 떨어지면 기관 컴퓨터는 이젠 AI도 공포에 질려요. 지수가 떨어졌네? 나중에 개인들한테 돈 내주려면 지금 당장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 해. 그것도 2배의 속도로. 그래서 기관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개인분들에게 드릴 돈이 부족해질까봐 무조건 시장가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2, 3%만 밀려도 기관의 매도 폭탄이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아니 금융투자, 기관이 현물을 산다고 했는데 왜 레버리지 ETF 종목 매매표를 보니까 기관이 매도를 찍혀있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금융투자가 개미분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그 대가로 현물 주식을 강제로 사야만 했던 그 증거 자체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ETF표의 매도는 진짜 매도가 아니라 공급이에요. 우리가 보는 수급표에서 금융투자 증권사는 해당 ETF의 LP,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개인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레버리지 가자 이렇게 외치면 12만 주로 매수했다고 보면은 금융투자의 역할은 누군가는 팔아줘야 시장이 돌아가겠죠. 그 상대방이 바로 금융투자인 거예요. 개인분들이 12만 주를 샀다는 거는 금융투자가 자기 창고에 있던 ETF 증서를 개인분들에게 12만 주 팔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수급표를 보면은 개인분들이 플러스가 금융투자의 마이너스로 잡히는 거예요. 금융투자가 이 상품을 나쁘게 보고 판 게 아니라 개인분들이 이만큼 샀구나. 그렇게 읽어야 정확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2배짜리 ETF는 팔았으니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겠죠. 물론 삼성전자 혐오로 2배만큼 산다. 메커니즘은 맞지만 실무에서는 이건 과도하게 단순화된 거예요. 왜냐면 실제 운용은 삼성전자 혐오를 매수할 수도 있고 삼성전자 선물을 활용할 수도 있고 상품 구조에 따라 다르죠. TRS라는 총 수익 수합을 활용할 수도 있고 기존 보유 포지션을 활용할 수도 있고 혼합 해칭 굉장히 다양해요. 공개 수급 데이터만으로는 그 해지가 현물로 됐는지 수합으로 됐는지 선물로 됐는지 정확히 확인은 불가한 거죠. 하지만 방향성은 특히 그 자금의 유입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엔 어딘가에서 삼성전자 익스포저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이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을 미친듯이 샀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수급에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상황은 실적이 무지하게 좋은데 수급이 광기에 꼬여버린 반도체 주식으로 볼 수 있고 1조 원의 개인 돈으로 2조 원의 기관 회수를 유도를 하는 만약에 추후 진짜 현물을 사서 들어올 사람들이 없다. 26년 현대판 코스피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단기적으로는 지금 너무나 양극화돼 있죠. 보유자분들은 너무 해피하고 보유하고 계시지 못한 분들은 지금 미칠 듯한 그 포모, 그렇기 때문에 그 포모의 불꽃이 지금 이 현재 상황을 불꽃처럼 위로 말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한 스텝 뒤에서 특히 6월 중에는 수급 기초체력 여건상 편안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조정의 구간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으신 분들은 현재 이 레버리지 ETF 시장으로 올라간 코스피가 쫙 설명드린 대로 레버리지 상품의 성격상 똑같이 반대로 강하게 빠지는 구간이 있는데 그때 탑승하시는 게 마음이 편해지는 해피한 시간인 거고 반대로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 평단이 낮으신 분들은 이 AI 사이클은 장기간 이제서야 초입부에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제 확실한 실적을 내면서 시장의 모든 기대치를 모으는 회사가 있죠. 바로 엔트로픽, 클로드 AI, 인프라 회사들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비스 회사들 중에서. 즉 장기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붙잡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또 조정을 받을 때 더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익절을 하시고 싶으시다. 주가의 꼭지 상투는 언제나 사후 판정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꺾이면은 반대로 떨어졌다가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오르죠. 그때가 오른쪽 어깨에서 매도를 하는 1차 매도 구간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회피할 수밖에 없는 물론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영원히 조정받지 않고 끝없이 가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다 보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폭락을 하고 망하고 주가가 앞으로 못 오른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파는 자와 사는 자가 존재하는 한 조정이라는 건 피할 수 없다. 하지만 AI 사이클은 메가 트렌드고 어쩔 수 없이 장기간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가 틀렸다. 분석이 틀렸다. 이건 다른 말인 게 카지노에서 룰렛을 돌려서 빨간색에 100만 원을 걸었고 실제로 빨간색이 나와서 200만 원이 됐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건 그 사람의 결정이 옳았던 건가 아니면 결과가 좋았던 건가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 구조인 거죠. 계속해서 금요일에 올라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오늘 오전에라도 같이 탑승해야 되는 게 아니냐 단타를 하시는 분이고 스윙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은 전혀 그러셔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수익을 놓쳤다는 감정 그 포모는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위험한 건데 이미 많이 올랐는데 난 도대체 왜 못 샀을까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거 아닐까 이 심리가 고점 추격 매수를 만드는 거죠. 지금 시장이 그 시장이에요. 그리고 하필 이때 레버리지 ETF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현재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공행진을 하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들 중 상당수가 수익을 놓친 납품에서 나온 결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바로 그분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매일 몇 조씩 던지는 그 물량을 다 받아내고 계신 주체인 거죠. 상승 구간에서 올라타지 못한 건 아프지만 만약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다가 급락했다면 그 손실은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 가치는 수익을 최대화하기 전에 잘못된 타이밍의 진입을 막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상승을 다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신이 아닌 이상 그건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놓친 수익에 대한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 감정은 이해하지만 그 감정이 운전석에 앉으면 안 됩니다. 시장은 도망가지 않고 좋은 진입 기회는 반드시 다시 와요.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지금 이 수익을 놓쳤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다음 결정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두에게 합한 시장이 오는 그날까지